우크라이나군이 최대 위기다. 러시아 민심이 막 동요하고 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국민들은 이거는 정말 전쟁이고 미국과의 싸움이고 나토하고의 싸움이구나. 그런 여론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 보도로 따지면 서울 면적의 2배 막 이런 걸 막 점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예상치 못했다라는 걸 제외하면 군사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쿠르스크 주 전체가요. 서울 면적의 50배예요. 근데 인구는 서울이 1000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면적이 50배인데 100만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지금 들어온 우크라이나 군이 10,000명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5,800명이 전사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기습작전의 결과 그 주 전선인 동부 전선에서 이미 그 전선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신과 대화 시간이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또 점령을 했고요. 또 지난 8월 26일 저희 녹화 기준으로 하루 전인데 러시아가 개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또 공습하면서 이제 전쟁이 뭐 막바지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전망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전쟁이 또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워낙 또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실들이 존재하는 것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를 직접 다녀오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를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제가 7월 말에 한 열흘 정도 일정으로 그럼 8월까지 계셨던 거예요? 8월 초? 그러니까 8월 1일? 8월 1일쯤에. 근데 거기 지금 러시아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무비자예요. 전쟁 전에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사이 좋을 때 뭐 단순한 여행이라든가 관광 같은 거는 무비자였거든요, 이미.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제재에 동참하고 하면서 우리가 비우호국이 됐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 근데 그럼에도 무비자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입출국 심사 같은 거 할 때도 뭐 비우호국 국민이라고 해서 뭐 까다롭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었고요. 항공기가 직항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예전엔 직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거 말고는 가는데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교수님이 이제 러시아를 다녀오셨는데 실제로 다녀오셔 보니까 그 러시아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실제로 피부로 좀 전쟁을 사람들이 많이 좀 느끼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러시아 출장 다녀오자마자 이제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접경 지역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이제 러시아 본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안정되어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좀 풍요로운 상황이거든요. 러시아가요? 네네. 근데 제가 그 방송 나가서 그 얘기를 딱 하고 3일 만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이제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한 이 사건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미디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안 미디어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러시아에 있는 제 지인들 이제 통해서 분위기를 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정말 이거 진짜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 전만 하더라도 이 본토 점령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이걸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대다수의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뉴스에서 전해지는 저 어딘가 먼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작전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게 정말 전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고요. 사실은 이
작전이 이제 성공하고 나서 젤렌스키가 이 작전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 너네들도 한번 느껴봐라. 이게 어떤 고통인지 한번 느껴봐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그렇다면 그거는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 국민들이 아 이게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된 거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네. 이제 그 방향이 좀 젤렌스키가 원했던 방향은 이 방향은 아닐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방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작전 이후에 네.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분위기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본토 점령을 하고 네.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전쟁이라는 걸 이제 실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반전의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푸틴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라든가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기보다는 그런데다 더구나 지금 러시아가 특히 네. 전쟁 시작하고 나서는 뭐 그 여론 통제나 언론 탄압의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전이나 이런 목소리들이 좀 표면화되지는 않고 이제 오히려 그 강경 보수들,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 전쟁, 이거 진짜 전쟁이고 우리 똘똘 뭉쳐서 더 세게 이겨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힘을 얻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또 다른 상황 하나는 뭐냐면 그거는 이 우크라이나 지금 그 군대가 점령한 곳이 쿠르스크라는 네. 이제 러시아하고의 접경지거든요. 근데 그 쿠르스크가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2차 대전 때 그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소련이 정말 대책 없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판판이 지면서 밀리다가 그 판세를 완전히 뒤집고 그 다음에 그 히틀러에 대한 승기를 완전히 잡게 굳힌 그 대표적인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하고 네. 쿠르스크 전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쿠르스크 전투인데 그래서 이 러시아 국민들은 이 2차 대전에서 그러니까 소련이 그 나치 독일을 이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그렇겠죠. 네, 굉장히 이게 애국심의 원천 같은 건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쿠르스크 전투가요. 굉장히 유명한 탱크전 이에요. 탱크전, 기갑전이라고 네네네.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히틀러가 막 엄청난 수의 탱크를 앞세워갖고 막 밀고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이 이 쿠르스크를 공격을 할 때 영국 탱크, 그다음에 독일 장갑차, 미국 하이마스 이런 걸 막 몰고 들어갔거든요. 이 러시아로서는 이 참을 수 없는 뭐가 또 있겠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러시아 언론에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영 TV 같은 데서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 2차 대전 때 그 쿠르스크 전투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막 그 서방 장갑차 탱크 막 몰고 온 거를 계속 막 교차 편집을 하면서 막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이제 그런 호소를 하는 거죠. 우리가 2차 대전 때 나치랑 싸웠다면 우리는 지금 나토랑 싸우고 있는 거다. 라는 식의 유의를 만들면서 네. 어떤 이 전쟁의 필연성이라든가 전쟁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를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처음 전쟁 2022년에 났을 때 그때부터도 러시아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네. 도대체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난 것이냐 이러면 러시아 국민들은 60%가 미국이랑 나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인들은 10%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이러고 있다. 사주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건 미국 때문이고 나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쿠르스크 본토가 점령되고 이제 그게 예전에 그 나치하고의 싸움 이거가 유비가 되고 하면서 또 이제 언론이나 그런 게 계속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정말 전쟁이고 나토하고의 싸움이 미국과의 싸움이고 나토하고의 싸움이구나. 이제 그런 여론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러시아에서 막 굉장한 애국주의 열풍을 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언론에서 네. 지금 막 푸틴이 최대 위기다. 그의 리더십이 완전 실종이 됐다.
러시아 민심이 막 동요하고 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어쨌든 이 공격을 통해서 러시아 내부가 좀 분열하고 푸틴에 대한 반감 혹은 뭐 반전에 대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란 생각에 이제 이런 이제 전투를 벌인 건데 러시아 국민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되고 네. 푸틴은 오히려 더 공고해진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뭐 체면에 스크래치 정도는 난 건데 네. 그래도 러시아 국민들이 예를 들면 비판을 지금 하면요. 푸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국방부 뭐 한 거야 라든가 아니면 이 전쟁 총사령관 게라시모프는 도대체 뭐 한 거야지 그 비판이 푸틴한테까지 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러시아의 이제 그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거랑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사건 이제 정말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점령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도요.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게 너무나 예상치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여지까지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라고 보는 기대가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자기 영토도 못 지키는데 남의 영토를 친단 말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네. 지금 안 좋은 상황을 더 안 좋게 악화시킬 만든다. 수 있는 악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네. 우리나라 언론은 압도적으로 전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네. 후자의 무게를 실어요. 아, 오히려 이건 악수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네. 거죠.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의 동남쪽은 계속해서 좀 전황이 좀 불리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타개할 이제 묘수처럼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거를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혹은 뭐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건 젤렌스키의 악수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2024년 현재 스코어 이 두 나라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림으로써 네. 이 지금 현재 이 초미의 사건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네, 네, 네. 수 있는 근거를 좀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이미 한 2, 3년 벌써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래서 뭐 수출 수입도 잘 안 되는 상황일 거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쨌든 서방의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그래도 비교적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닌 양국의 상황을 보신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전혀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네. 워낙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점령이 초미의 관심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워낙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러저러한 네. 뭐 분석들 전망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네. 팩트 체크 먼저 조금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상황, 네. 우크라이나 상황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네네네.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우크라이나의 주장도 그렇고요. 네. 러시아 전문가도 그렇고 서방 전문가도 그렇고 이번이 우크라이나의 이 기습 작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고 일치돼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분위기의 반전이거든요. 네. 어떤 흐름의 역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서방에서는 아니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니까 계속 이거 지원을 해야 되나 뭐 어차피 러시아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론이 이제 이 작전 전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요. 네. 그다음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전쟁 처음과는 달리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너무 사기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푸틴 지지율이 80% 후반대고요. 80% 후반이요? 네. 와. 저번 7월이 87%였어요. 물론 이제 언론 통제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있죠. 더 그렇겠습니다. 네, 그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돼요. 그다음에 전쟁 지지율은 70%대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러시아의 경우는 또 반대로
되게 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 분위기, 그러니까 전쟁은 기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 판을 뒤엎자. 그래갖고 이제 전세를 역전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자라고 하는 게 주요 목표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심지어 러시아 영토를 점령을 했다라는 게 지금 너무나 놀라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지금 너무나 안 좋은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군사적이거나 이 기습작전의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인 목표들이 달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게 달성 가능한지를 네. 그게 지금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 기습작전의 군사적인 목표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만 이건 사실 실패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전에 요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전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 된 게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8% 정도 되는 영토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 파랗게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네. 요 노란 게 쏙 들어가네요. 네. 이게 이번에 그 8월 그 기습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네. 그 러시아 영토인 거죠. 네. 여기가 쿠르스크 주인 접경지대인 네. 거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우크라이나가 점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말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주 전선은 여기예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 면에서도 그다음에 무기 면에서도 러시아한테 있어요.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기습 작전을 통해서 전선을 새로 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러시아의 무기하고 병력을 일로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된 목표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 점령된 요 영토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예요. 여기 좀 전에 그 러시아가 점령했다는. 근데 왜 지금 여기서 그러면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게 주 전선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왜 여기서 계속 격전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푸틴이 처음에 전쟁을 개시할 때 최소 목표로 얘기한 게 돈바스 해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돈바스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가 루한스크 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도네츠크 주인데 이 둘을 합쳐서 돈바스라고 해요. 네. 근데 정프로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한스크는 100% 점령했죠 지금. 네. 근데 지금 도네츠크는 100% 점령을 못했어요. 여기 회색은 아직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돈바스 해방이 전쟁의 최소 목표였으니까 여기도 마저 다 점령을 해야 그 최소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여기를 마저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정말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저 위쪽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여기 러시아 병력을 뺀다. 네. 이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격은 이 군사적 목표는 벌써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전황도인데요. 이게 지금 8월 5일이면 그 기습작전 하기 하루 전이죠. 네. 그때 아까 얘기한 그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돈바스 전선이 여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건 8월 25일이니까 지금 이틀 전이죠. 네.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붉은 곳이 늘어났네. 러시아가 네. 점령하거나 진격한 곳인데 네. 한눈에 봐도 훨씬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병력을 저쪽으로 분산시키려고 했지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주 전선에서는 병력도 무기도 하나도 이동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 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병력도 인구도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그 쿠르스크 러시아 본토를 점령한 그 부대가 한 10,000명에서 20,000명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 부대가 정말 최정예 부대고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부대인데. 최정예 부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하이마스, 영국 탱크, 독일 장갑차 진짜 최첨단 무기를 하고 걸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그걸 역이용해서 이 기습작전이 있고 나서 여기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세게 몰아쳐서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넓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서 그러면 막 전투가 러시아가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네. 여기 제가 빨간 표시해 놓은 게요. 이제 파크롭스크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회색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데를 다 점령하려면 여기를 점령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 이 전선에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거의 유일한 보급 기지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통도 그 교차로고 네. 그다음에 그런 보급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하게 되면 더구나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갖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처럼 러시아가 여기를 되게 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포크롭스크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지금 함락 직전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코노미스트 이게 한 3일 전, 4일 전 기사거든요. 네. 이코노미스트 기사고 이건 BBC 기사인데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정말 바이탈한 중요한 그 마을이 인 파크롭스크가 지금 러시아에 함락되기 직전이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기습 작전의 결과 네. 그 주 전선인 동부 전선에서 오히려 더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선이 이제 무너지고 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군사적 목표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실패했다. 지금 현재 스코어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다른 지역을 기습을 하면서 노렸던 4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동부 전선, 특히 이제 주전선? 동남부 쪽에 네, 주 전선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무기를 분산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그거는 적어도 현재 스코어는 실패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병력 무기를 이동시키지도 않았을 네. 뿐더러 더 세게 공격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요충지가 함락 직전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얘기되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그 kursk 점령지잖아요. 네. 한 여기쯤 되는 곳에 러시아의 가장 그 큰 원전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네. 근데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원래 그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유럽에서 제일 큰 원자력 발전소가 우크라이나에 있었어요. 그게 여기 잡포리자 여기쯤에 자포리자. 있었는데 네네네.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점령했으니까 그 지역을. 근데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는 네. 좀 특별한 군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기 점령한데 조금만 올라가면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를 점령을 해서 마치 러시아가 그 자포리자의 원자력 발전소 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쥐고 있겠다. 이제라는 건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기습 작전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원전을 공격을 했는데 점령하는 걸 실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는 처음에는 정말 허를 찔린 거였으니까 무방비 상태였는데 그리고 정신 차리자마자 여기부터 지금 방어선을 그 원전 앞부터 방어선을 촘촘히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다가 한 이틀 전인가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날렸거든요. 네네네. 그 원전으로. 네. 그런데 그거 이제 또 공중에서 요격됐어요. 그리고 나서 푸틴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원전을 했다. 공격한다. 원전 공격한다. 그래갖고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이제 곧 여기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 감시단이랑.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촘촘하게 방어를 하기를 시작했고 그런데다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원전을 지금 점령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4가지 군사적 목표 중에 두 번째도 지금 실패를 한 거예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좀 군사 경제적인 목표인데 이것도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것도 또 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여기에요. 수자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수자. 네. 근데 이 수자가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가스 스테이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점령한 여기 네. 수자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가스 스테이션을 우리가 점령을 해갖고 러시아가 가스 못 팔게 해서 그 가스판 돈으로 무기 사고 군사비 하고 하는 거 우리가 못하게 하겠다라는 네.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데 네.
사실 전쟁 일어나고 제재가 시작되고도 러시아는 유럽으로 천연가스 수출하고 있어요. 네. 그 양이 굉장히 줄었기는 하지만 근데 전쟁 전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가장 주요한 그 라인이요. 네. 파이프 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라인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정프로님 지금도 그 파이프 라인이 네. 운영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에 파는 가스가 우크라이나가 그 가만두진 않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니까 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어요. 그 라인 통해서도. 네, 그런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자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네. 수자 네. 여기거든요. 이 수자 이 스테이션이요. 이게 네. 바로 그 우크라이나 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그 라인이에요. 그러면 정프로님 궁금한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 가스를 그 끊어버리려면 뭐하러 러시아 땅까지 가요? 우크라이나 땅에서 잠그든지 끊던지 그 뭐죠 노르드 스트림 폭파한 것처럼 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저기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건 못한다는 거죠. 그 왜 못하냐면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스를 파는 대신에 트랜짓 피라고 하는 거를 우크라이나한테 주거든요. 교통세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가스관 사용료랄까요? 통과료랄까요? 그게 1년에 14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14억 불이요? 1조 가까이 되네요. 예, 1조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막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는 야 가스 좀 지나가자. 그러면 그러면 돈 주세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돈이요. 이제 러시아한테 더 필요할까요? 우크라이나한테 더 필요할까요? 뭐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한테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받을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돈이 많은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가스관 사용료 1년에 14억 불이 지금 매달 러시아가 보내는 돈이 우크라이나 통장에 꽂히고 있어요? 꽂히고 있단 말이에요, 매달. 근데 이거를 그래요? 어떻게 끊겠어요? 전쟁 중인데 계속 돈을 줘요? 네. 근데 이제 이 가스관 이 사용 계약이 올해 12월에 만료예요? 종료가 돼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우크라이나 못 끊는다는. 그러니까 지금 수자를 점령하고 있어도 안 끊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자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안에 우크라이나에서 끊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달성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군사적인 목표는 이건 이제 젤렌스키나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 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점령한 건 앞으로 있을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너네 땅 이만큼 우리도 니네 땅 있으니까 나중에 이만큼은 떼가고 우리 이만큼 덜 줘라 거래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문제는 요 기습작전이 있기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두 나라가. 정프로님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요. 그 전에는 너무 강경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전쟁 나던 해 9월인가 10월에 젤렌스키가 법까지 만들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푸틴하고는 협상 안 한다. 그게 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만약에 푸틴하고 협상하게 되면 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그 정도로 강경했는데 요 기습작전 있기 직전에는 트럼프한테 젤렌스키가 먼저 전화해갖고 우리 종전에 대해서 논의할 거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그 중국으로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꿀레바 보내갖고 그 왕이 외교부장이랑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꿀레바가 우리 러시아랑 협상 원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이제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뭐 그 속마음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습작전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가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협상 꿈도 꾸지 마라.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랑 협상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습작전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사실 평화협상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네. 그럼 노렸던 네 가지가 모두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현재까지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목적이 있을 거고 이런 목적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네 가지가 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패했거나 불가능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네. 그러니까 본토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가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갖는 또 군사적인 의미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가치는 일단 2차 대전 후에 한 번도 러시아 본토를 점령당한 적이 없는데 네. 다 지고 있는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했다. 그 상징성. 근데 그걸로 막 오래가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이제 군사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네. 굉장히 빠르게 우리 언론 보도로 따지면 뭐 서울 면적의 2배 막 이런 걸 막 점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예상치 못했다라는 걸 제외하면 네. 군사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땅이 너무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경을 이렇게 촘촘히 할 수가 없고. 하기가 힘들고 그런데다 주 전선이 딴 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허술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칠 거라고는 상상도 이제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허술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전투 부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신참 징집병 뭐 국경수비대 좀 약간 뜨문뜨문한 예비군 사람, 같은 느낌? 네네, 약간 네. 이렇게 어리버리한.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정예 부대가 최첨단 무기를 갖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하나 뭐 우리나라는 뭐 서울의 2배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쿠르스크 주 전체가요. 서울 면적의 50배예요. 한 주가? 네, 한 주가 50배예요. 서울이 600인데 거기가 3만이거든요. 근데 인구는 네. 서울이 1000만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면적이 50배인데 1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500분의 1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500명이 바글바글한 곳에 거긴 한 명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90개 정착촌, 80개 정착촌을 네. 장악했다 해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최정예 부대가 최첨단 무기로 굉장히 허술한 그 상대로 쭉쭉쭉쭉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점령하고 있는 건 네. 그것 자체의 군사적 의미보다는 얼마나 이게 지속 가능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성이나 네. 그 군사적인 가치보다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되게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는데요. 네. 루슬란 보르트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작전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전략적 목표는 네.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점령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미국 대선을 통해서 네.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면 뭘 얻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네. 뭘 잃는 걸 최악을 막는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큰데요. 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트럼프가 막 굉장히 기세 네네네네. 선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악몽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최악의 어떤 전세, 최악의 상황은 피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쥐고 있는 게 말하자면 이제 본토 점령인 것인데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더 넓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남의 땅에서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러시아 발표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25일, 그러니까 그저께 그러니까 8월 25일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지금 들어온 우크라이나 군이 10,000명이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5,800명이 전사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군 10,000명 그러니까 중 이 러시아 본토로 점령한 그러니까 들어온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군이 한 10,000명 정도라고 러시아 국방부는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5,800명이 이미 사살되거나 뭐 전사하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토 점령을 시작하고 어느 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러시아도 막 해갖고 대응을 했으니까 대응을 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공격이 방어보다 훨씬 더 힘들고요. 그렇죠. 더구나 남의 땅에서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병력이 충원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병력보다 또 절박한 건
그거죠. 병참 보급이죠. 음. 이제 그게 계속 돼야 되는 거고 네. 사실은 그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하고 히틀러가 소련 침공했다 다 참패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네, 쫙 네, 밀고 들어왔을 때 러시아 쭉 빠져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네. 이제 여기 다 떨어지잖아요. 뭐 먹을 거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팍 한 거란 네, 말이에요. 땅이 너무 넓어.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 군사적인 목표, 그러니까 점령을 최대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네. 병력도 계속 보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보급이나 병참도 문제가 없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고 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 상황이나 이게 너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만약에 동부 지금 돈바스 전선에서 어느 네. 정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이제 여기 집중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겠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들어왔다 생각하면 거기 이제 지키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쳐들어온 이곳을 이제 다시 네. 반격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시간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거는 다 어떤 여지까지 어떤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뭐 전쟁이나 아니면 뭐 사람 사는 거나 역사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때는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의 점령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지 그거를 그럼 미 대선까지 유지했다 치자. 그럼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낙관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실제로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릴 텐데 네. 혹시 이분 아세요? 미어샤이머라고요.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 그러니까 국제 정치학자인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 전문가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네. 분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네. 이제 이 작전이 있고 나서 8월 15일에 네. 이제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 기습 작전이요. 네. 이거는 정말 그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전략적 실수다. 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걸 더 가속화할 그런 아주 너무 큰 실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여기 보시면 네. 그러니까 지금 동부전선에 있는 정말 1급 병력과 그다음에 화력을 빼서 공격한 건데 네. 이미 지금 많이 잃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군사들을. 뭐 우크라이나로서도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뭐 워낙 동부전선 뭐가 안 풀리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좀 뭐 돌파하고 싶었던 뭐 그런 게 좀 있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충수 아. 또는 이제 너무나 절박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이 작전을 네. 뭐 어떤 절묘한 신의 한 수 이런 거보다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우크라이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좋아서. 때문에 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미 대선은 너무나 크리티컬한 네, 포인트고 네, 네,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는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평가할 때 이게 그러면 뭔가 승부수가 될 거냐 아니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미어샤이머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안 좋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거냐라고 네.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미어샤이머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분도 스티픈 월트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네. 이분도 국제 정치학자고요. 이분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이제 본토 침공한 게 뭐 잠깐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기를 좀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방이 우크라이나 살아있다. 네. 우리 더 지원해야 되겠다.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근데 이게 전쟁의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땅이 러시아 전체 면적의 0.006%. 근데 지금 몇 퍼센트를 뺏기고 있는 거? 20%를 뺏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어샤이머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전쟁은요. 영토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모전이기 때문에 네. 이건 병력 싸움이고 무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 열세인데 그거를 필요한 돈바스가 아니고 다른 곳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이 월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앞으로의 미래 운명은 네. 지금 이 작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의 의미, 네. 그다음에 이 작전의 앞의 전망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 작전이 왜 시작됐는가 아까 네네.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그걸 알아야지. 그걸 한번 판단을, 그러면 교수님께 네, 한번 좀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